안녕하십니까, 미세라입니다. 오늘은 채척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위주로. 채척전은 그 조선 후기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기존의 조선시대 조선 후기 그 영웅소설하고는 전혀 다른 그 유행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박시전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박씨라는 영웅을 내세워서 손쉽게 적을 처단하면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그런 류의 소설이었다면, 이거는 철저히 그 일반인들, 즉 평민들의 어떤 고통을, 순환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미리 지도를 그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배경이 지금 조선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안남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베트남이에요. 요런 얘가 동아시아 쪽 그게 그 배경을 다 전체적으로 배경을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조선에서 이 채척과 오경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 채척과 오경이 이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대시를 하는 사람이 오경입니다. 오경이가 조선시대의 어떤 소극적인 여자상을 벗어나서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용감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채척하고 오경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척이 의병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전쟁이 나서 채척이 의병으로 참전하면서 이제 제 날짜에 좀 안 오게 돼요. 이 주변에서 이제 오경이 보고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오경이 이제 철저히 거부하고 채척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척 오경이 결혼해서 아들 몽석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몽석이가 낳았을 때 몸에 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아들을 찾게 되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은 합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정유재란이 이제 7년 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척하고 오경의 모든 가족들이 지리산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피란을 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때 여자들이 남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경이는 남장이었고요. 그래서 채척이 이제 산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외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내려온 사이에 오경과 몽석이와 그 가족들이 외구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경이는 남장을 한 채로 일본 내구에게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몽석이는 실종을 하는 거죠. 몽석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채척 오경의 그 부모님들은 다행히 예구가 감시를 소홀히 하는 탐을 타서 영국사라는 절에 가게 되는데, 영국사라는 정에서 잃어버린 몽석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연적이죠. 예. 그래서 그 채척과 오경의 그 부모와 그 몽석이는 그래서 조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채척이 산에 올라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채척이 엄청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위의 만류에 자살을 못하고 누구를 만나면 명나라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를 만나서 채척은 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라는 이 장수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척은 이 중국의 그 장군 여유문 장군을 만나서 중국으로 가게 되고, 오경이는 남장을 한 채로, 이때 당시 남장을 했어요. 이게 도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를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배의 그 선장급, 그렇죠. 그래서
이 도누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선한 사람이었고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오경이가 그 자살하려고 몇 번 뛰어들 때도 도누가 구해주고 잘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오경이는 도누라는 사람의 보살핌 아래서 일본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내다가 이제 채척은 그 여유문이라는 사람이 채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문이 자기 여동생을 채척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채척이가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결혼한 내 여자가 있다. 이래서 거절을 하게 되고 여유문은 또 채척이 또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유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채척이 중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도수를 배워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는 사람.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송웅가 그래요. 그 친구를 배 타고 우리 장사나 하러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척이 이 친구와 같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오경이도 도누와 함께 장사표를 타고 요 베트남에 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그 고사 모의고사에서 이 파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척과 오경이 여기서 베트남에서 만나는 장면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채척이 피리를 불었는데 그 피리를 스토리를 듣고 일본배에 있던 오경이 화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시로 화답하는 이 내용은 이 채척과 오경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이서 피리 소리를 듣고 요 둘이만 아는 그 시를 통해서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정이죠. 그런데 이 도누라는 사람이 오경이가 여자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채척하고 같이 가라고 이제 순순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경이하고 채척이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이 오경이랑 채척이 이제 계속 살게 되는데 몽선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둘째 아들. 굉장히 스토리가 복잡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몽선이가 커서 홍도라고 하는 며느리를 들이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또 전쟁이 납니다. 전쟁. 그러니까 후금이 요 명나라를 침입하게 되는 거죠. 그때 채척이가 또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오경이랑 지금 뭐 둘째 아들 몽선이랑 홍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채척은 이제 그래서 포로가 돼요. 전쟁에 참전 포로가 되는데 그때 후금이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인들은 죽이지 말고 조금 너그럽게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채척이 그걸 알고 조선인인 척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 조선에서 파병된 조선인 군인인 아들, 즉 몽석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채척이 이 아들 몽석이를 알아보게 된 게 바로 몽석이 몸에 있던 점을 보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감옥을 지키던 사람의 호의에 인해서 채척과 몽석이는 이제 조선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경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오경이가 몽선이와 홍도를 데리고 배를 타고 오경이가 이제 약간 도누한테 배 모으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면 뭐 중국 말을 하고 중국인인 척하고 일본 배를 만나면 일본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경이가 이제 자기 둘째 아들과 조선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기존의 영웅 소설들과 달리 그런 상황에서 도수를 부리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빠져나오거나 물리치는 게 전혀 없고 정말 당대 일반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갈래는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그리고 물론 전쟁을 소재했기 때문에 군담 소설이겠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애정 소설도 되겠죠. 그리고 갈래 이제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왜 불교적이냐면 이 도누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교 신자였고 포로로 잡힌 오경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보살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경이가 자살하려고 할 때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그게 장육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처가 나타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꿈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 장육불, 그러니까 이 꿈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오경이가 이제 자꾸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꿈을 통해서 오경이가 자꾸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불교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굉장히 시간은 조선시대지만 배경은 조선의 남원, 이게 남원에서부터 중국, 일본, 안남 베트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는 뻔합니다. 주제는 전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은 이별이에요. 이산과 재회. 이게 이제 이제 만남과 이별이 이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래서 이 소설 어휘가 뭐냐면은 당시 민중의 고통을 아주 그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평범한 인물, 그렇죠?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굉장히 운명을 개척하는 거죠. 오경이가 그 배를 타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배 타고 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경이 확장이겠죠. 배경이 확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가 전부 다 배경이에요. 보통 앞에 고전소설은 보통 보면은 뭐 명나라가 배경이거나 뭐 한양이 배경이거나 이제 그 정도인데 배경이 이제 크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아까 둘째 아들이 중국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결혼, 조선인과 중국인의 결혼을 그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스토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다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로였습니다.